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빌린 돈 단돈 90만 원이 한 달 만에 이자만 1,000만 원 넘게 불어나고, 사채업자들은 지인은 물론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주소까지 유포하며 협박했습니다. 연 20%가 넘는 고리대금은 이자 제한법 위반이고, 채무자, 주변인 협박, 빚 독촉은 채권 추심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도 고인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경찰의 직무유기 의혹까지 제기돼 더 충격적인데요. 고인의 지인이 서울경찰청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즉각 수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불법 사금융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곳, 바로 이런 곳이겠습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금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인내력? 정보력, 기획력, 영업력. 삼성금융 연금력.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이 함께 연금력을 만들어갑니다. 삼성금융 퇴직연금.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삼성금융 참조. 마음에 폭풍이 몰아치는 하루였다면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소리는 스트레스 감소를 도와주는 안마의자 LG 힐링미의 마인드케어 사운드입니다. 휴식의 새로운 바이브, LG 힐링미 MX9.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새 차 타고 싶은 사람들 주목! 현대 자동차를 구매하는 새로운 비법, 이름하여 안심 플러스 할부. 중고차 잔가를 70%까지 보장, 차값의 3분의 1만 매달 부담 없이 나눠내고 2년 뒤엔 타던 차를 그대로 반납하면 되니 완전 초대박. 자세한 내용은 지점 대리점 문의.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 내 연금 상품 그대로, 중도해지 없이도. 실물 이전은 지금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퇴직연금은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 증권으로.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우리 지역 최대 이슈인데요. 이번에는 통합을 추진하려는 쪽에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정성현 행정통합 추진단장 연결해 보고요.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이죠. 김세롬의 세상맘사. 오늘도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마음이 편안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 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세롬 의원님께 축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 좀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감사합니다. 같은 날 상을 2개를 받으셨어요. 네.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 대상 부문 대상을 받으셨고, 또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 대상 장려상, 이렇게 2개나 받으셨는데, 사실 뭐 상 받고 기분 안 좋을 사람 없는데, 네.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유, 뭐 갑자기 수상 소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누가 알아봐주길 바라면서 의정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음을 알아봐 주신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상복이 전혀 저는 개근상 말고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루에 2개나 수상하게 되었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라는 뜻을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지방자치대상은 뭐 조례 제정, 개정, 또 5분 발언 등등 아주 왕성한 의정 활동 펼친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지금 얼마나 된 거죠? 이제 의원 되신 지가 2년 반 지났군요. 반까지 아니고 2년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됐네요. 네. 혹시 지금까지 그 조례 제정 개정한 게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세 보셨나요?
아니요, 세보진 세보진 않았는데 대략 7, 8개 되는 것 7, 같습니다. 8개 정도. 네. 네. 자, 뭐 눈에 띕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뭐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의정 활동해 주시고, 네, 저희 방송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또 김세로 의원님 많이 바쁜 게 안동시 행정사무 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항상 이제 스튜디오 출연하시는데 이제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 김세로 의원님이 이제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제 활동 중이시죠? 이거 어떤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254회 2차 정례 기간인데요. 네. 안동시 행정사무 감사를 이제 벌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감사 중인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잠시 방으로 와서 인터뷰를 하는 중이에요. 아, 지금도 감사 중이에요? 네, 하고 저희가 어제도 밤늦게 끝났고요. 아, 그래요? 뭐 많이 늦게 가야 되는 뭐 10시 넘어서도 마치기도 합니다. 기초의회도 이렇게 하나요? 12시 네, 넘어서까지. 임미애 의원님이 가끔 이제 저희 방송 중에 상임위 활동지에 잠시 양해 구하고 나와서 방에서 네. 인터뷰를 자주 하거든요. 네. 똑같군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시위원회는 안동시의 경제, 뭐 산업, 농업, 축산, 뭐 유통, 물, 교통 뭐 등을 정말 활발하게 다루는 위원회인데요. 네. 어떤 내용 말하는지 참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한 12월 19일 정도까지는 매일 오후 2시부터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실시간으로 방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2024년 안동시 한 해 살림살이가 어땠는지 궁금하시면은 꼭 한번 들어와서 보셔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군요. 안동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김세롬 의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하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번에 안동 상권은행 상수 사업이라고 저희가 중앙 벤처 그 중기부라 얘기하는데 중기부에서 그 한 5년 동안 90억을 지원받은 사업이 있어요. 예. 올해가 딱 중반인데 이 사업이 정말 안동을 돕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시민들께 많이 들었던 건데 안동시의 노상 유료 주차장인데 유금 징수를 하는 날도 있고 왜 안 하는 걸까? 뭐 이런 시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이번 행정사무관할 때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김세롬의 세상 맘사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안동시에서 눈을 조금 돌려서 경상북도를 한번 좀 바라볼까 합니다. 네. 허 아나운서님 요즘 경북하면 뭐가 제일 좀 이슈화되고 좀 생각하십니까? 요즘 뭐 라디오 오늘에서 매일 다루거든요. 그렇죠. 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말씀이시죠? 네. 예.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행정통합에다가 12월 5일이죠. 박정희 동상 건립까지 경북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김세롬의 세상을 맘사장 노래로 불러도 될까요? 예, 노래 종종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경상북도에 밖으로 나가버리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경상북도의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 행정이 밖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예. 네. 자, 하나하나 좀 여쭤보죠. 세상 맘사에서도 언급된 적이 뭐 있었는데 전에 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거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민선 7기에 추진되다가 중단되었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 5월 17일부터 재시작되었죠. 그 이후 도지사, 대구시장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하더니 그달 안에 바로 행정통합 실무단을 만들고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 경북에 모여 간담회를 하고 통합의 기본 방향과 추진 내용 그리고 범정부적 협력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게 5월 17일에 이야기 나오는 5월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행정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행정적으로 절대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한간의 말도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6월 4일 행정통합 관계기관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10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대구 경북 공동합의문이 갑작스럽게 발표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주민 설명회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진행이 가능한가? 행정 절차 보면은 워낙 좀 대부분 다 더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빨리 진행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이제 보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 지방의회 반응,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7개, 제가 알고 있기는 7개 네, 맞아요. 네. 의회에서 지금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첫 시장 안동을 출발로 해서 이제 7개 시군에서 지금 이제 의회에서 이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 주셨고요. 아직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은 시군에서도 경상북도 이렇게 일방적인 행정에 반발하며 자치권을 약화시키고 있는 이철호 도지사를 비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호 도지사는 행정통합은 완전한 자치권 확보를 통해 지방시장들을 열어 저출생을 극복하고 초인류 국가로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명분으로 자치권 강화는 막 제시하고 있지만 그 과정의 과정을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자치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대구 경북 행정통합 명분으로 자치권 강화를 외치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추진되는 이 과정을 보면 오히려 그 자치권을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김세롬 의원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중앙의 더불어민주당 생각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지금 현재 경북 민주당 기초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행정적인 절차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의 자치권을 명백히 밟아버린 이철호 도지사의 일방통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있고요. 경북 대구 통합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제가 지난 토요일날 아까 축하해 주신 그 상을 받아서 국회에 올라가는 길에 민주당 행안위원님들과 소통을 하거나 관련자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전부 다 하는 말씀 경북 대구 통합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신경 쓸 부분도 아닙니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해주시는 중입니다. 아, 국회 행안위 의원들도 좀 만나보신 거군요. 민주당. 네, 전화로 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아, 반대 의사를 중앙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해서 우리 김세롬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예, 가장 사실 많이 걱정하시는 게 마진창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마진창은 우리 마창진으로 보통 많이 부르는 마진창.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기에 주민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에서 찍어 누르기 식으로 진행했던 마창진이라 하겠습니다. 마창진을 생각하면은 사실 법률상 근거 없이 2009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100번 양보하면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찍어 누르기로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마창진을 보면 알다시피 끊임없는 주민들이 갈등이 나올 게 정말로 누가 봐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창진의 통합 후의 지역 갈등 등에 대한 논문이 정말 아주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도 정말 많은 큰 논란을 갖고 있고요. 지금 경북 대구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특별자치의 근거인 지방자치법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이 법의 입법 취지는 당초 시, 군, 기초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는 통합을 원할 시 관계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협의 승인을 받으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도와 광역시를 통합하려면 그 위의 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시도 딱 지사에게 딱 명확히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나 이렇게 광역시가 합치는 거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정 근거가 없다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 2023년 6월 달에 강원 특별자치도가 생겼고 2024년도 1월 달에 올해 1월 달에 전북 특별자치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얘기도 정말 많이 하면서 이제 설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잘 찾아보면요, 이게요. 특별법의 근거에 설치가 되었긴 하지만 이름만 특별합니다. 특별하지만 특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말고 행정적 지원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강원 특별자치도 또 전북 특별자치도가 이제 생긴 건데 그 전과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자치권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게 완화되고 이런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지금 사실은 법적인 운영 원칙 근거와 절차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철호 도지사 혼자 지금 경북 대구 통합을 외치는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 의견을 묵상하고 광역시도 간 통합을 용인하는 근거가 사실 대한민국 행정의 취지는 절대 아니지 않을까요? 누가 네. 봐도.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특별자치는 고도화된 지방자치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운영 원칙도 없고 센 자들이 더 센 자들을 등에 업고 능청스럽게 몸지키기로 주장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 정말 천만 대구식 특별시를 위해 안동 시민들 이틀막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행정 통합을 위해서 안동 시민들 뭐 그밖에 북부권의 어떤 시군들이 이틀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박정희 동상 건립 이슈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오늘 저도 조금 전에 그 뉴스를 했는데 12월 5일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맞습니다. 개막식을 갖는다는 소식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경북에는 7개의 6개가 있고요. 예. 지금 경산 영남대학교에 3.5m 그리고 경북도청 앞 공원에 10m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이 도청 앞에 들어오는 게 8m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추진할 때 10m인데 현재 8m로 세운다는 그 뉴스를 조금 전에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맞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8m인지 10m인지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앞서 8월 달에 성주군 이장회의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 모급을 홍보하는 자료가 배포가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자발적 모금이었는데 성주군의 목표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하면서 성주군 새마을교통과 새마을팀이 그 사무실의 전화번호와 함께 기재되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으시겠지만은 이건 사실 법적으로 막아 놓았거든요.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부 금품의 모집에 있어서 1,000만 원 이상 모금을 하는 모집자의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지방 공무원법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금 방법부터 정말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그 도청 앞에 천연숲 공원에 들어서는 이 동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은요. 예. 뭐 사실 지난해 경북 도문단지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도 도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있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사실요. 예. 그래서 행안위에서 지난달 17일 날 도청에서 열린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또 이상식 위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나 많고 여전히 생존해 있다.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철우 지사 답변이 좀 주목을 끌만합니다. 기초단체별로 위원회를 꾸려서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에 대해서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밖에 없다. 여기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란 것도 세계가 인정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지금 지적해 주시는 거고 행정적 절차도 제대로 밟고 있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아유, 시간이 다 돼서요. 많이 지났네요. 오늘 말씀 정리를 좀 해 주신다면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동상 건립에 있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게 하는 거는 이건 불법입니다. 그걸 불법으로 시행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북도지사는 입장을 밝혀야 될 거고요. 행정은 도깨비 방망이 마냥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가 법 혹은 조례여야 됩니다. 김세롬의 맘수 생각,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4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앞에서도 잠시 얘기 나눴습니다만 행정통합, 우리 지역 최대 이슈죠. 오늘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경상북도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상북도 행정통합 추진 단장이죠. 정성현 지방시대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정성현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되고 있는데 먼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배경, 경상북도의 입장을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많은 도민분들께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대구와 경북의 현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가 출발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구와 경북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만은 1981년도에 대구와 경북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특성에 맞게 발전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40여 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대구도 어렵고 경북도 참 어렵습니다. 예. 인구만을 좀 따져보더라도 대구 경북 인구는 1980년에는 495만 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490만 명 수준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을 살펴보면요. 1980년에 수도권 인구가 1,3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2,600만 명으로 무려 1,300만 명이나 늘어나서 수도권 집중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경제 부분을 살펴봐도 지역 내 총생산 규모를 보면 경상북도가 예전에는 전국 3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충남이나 경남에도 좀 추월당해 있고 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의 경우에는 대구는 31년째 전국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을 안 해도 우리가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지금의 시간이 참으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의 체제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안동댐 주변 개발을 하고자 해도 정부의 각종 규제에 맡겨서 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리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천을 준설하고자 해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 농지라든가 또 그린벨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풀고 또 영재고 특목고 하나도 우리가 설립할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많은 권한과 특례도 우리가 좀 받아오고 재정 부분도 지금보다 강화가 되면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큰 동력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대로는 안 된다. 위기의식에서 이제 통합을 추진하신 건데 방금 지금 말씀하신 그 뭐 안동댐 주변 개발이라든지 하천 준설, 뭐 영재고 특목고 설립, 농지 그린벨트 해제 이 등등 이런 것들이 뭐 되면 좋습니다만 예. 이게 꼭 행정통합이 되면 이게 분명 가능해질 사안들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여기에 대한 좀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도민들이. 예. 저희가 이제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특례나 권한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지금 만들어서 예, 지금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가져오면 좋겠지만 못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대구 경북 행정통합위에서는 뭐 앞으로도 여러 절차 과정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 21일 날 행정통합 추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그리고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공동 합의문 서명을 한 이후에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라든가 각종 기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서 통합에 대해 시도민 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이후에는 정부에서 범정부 지원단이 설치가 돼서 또 통합 법률안에 대한 검토나 지원을 이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는 또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시도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향후에는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종적으로는 2026년 7월에 통합특별시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저 인터뷰 중에 자꾸 이제 우리 국장님 반대편의 어떤 그런 입장을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그걸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방금 그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그 도민들의 반발도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 이거 이렇게 급박하게 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느냐? 주민 투표도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거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고 또 반대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가 충분히 여론을 형성해서 이제 과정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또 필요하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실시를 해서 주민 의견에 맞춰서 통합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민 투표가 참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주민 투표 부분은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상 시도의회 의견 청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의회 의결을 기본으로 하고 저희가 향후에 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이나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 의견이 뭐 아주 분분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나 경북 북부 지역의 반대 여론이 지금 높은데 방금 말씀드린 주민 수렴 과정 이게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냐 이거 한 가지 좀 여쭤본 거고 또 하나가 그 본청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청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기존의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또 동부청사 이렇게 그대로 두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본청이 어디로 갈지 이걸 좀 확실히 명문화하면 북부 지역민들도 좀 수긍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어렵겠습니까? 예, 현재 상황에서 이제 특별시의 본청을 특정하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기존 도청이나 이제 시청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과 갈등을 굉장히 유발할 수 있고 또 본청 소재지가 되는 곳에 완전히 쏠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본청은 따로 두지 않고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청 청사 그리고 포항의 한동해 본부 청사를 그대로 현재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북부 지역 주민들께서 그러면 경북도청 청사가 대구로 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별 법안에 대구 청사와 안동의 경북도청 청사 그리고 포항의 한동해 본부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기 때문에 도청이 대구로 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통합이 되면 이제 대구가 대도시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전부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소외되는 거 아니냐 북부 지역이. 이 부분을 좀 해소를 시켜주셔야 이제 여론이 좀 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는 그 통합 과정에서 어느 지역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핵심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북부권 발전 대책을 중점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했었던 합의문에 북부권 발전 전략과 지역 내 균형 발전 추진에 대한 조항을 좀 명확하게 담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북부권 발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 계획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또 이제 도청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오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추가로 이양되는 인력이나 기관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신도시로 배치를 해나가서 도청 신도시의 활성화에도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요. 지금 단계에선 그럴 생각이 있지만 막상 이게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명문화를 한다든지 어떤 기관이 오면 도청 신도시로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명문화하는 게 그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리고 통합을 하게 되면 대구 경북이 이제 대한민국 2등 메가시티로 수도권 일극주의와 맞선다. 또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저출생도 극복된다. 뭐 여러 가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아마 경상북도는 아닙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대구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가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아실 테지만 통합을 하면 인구가 1200만 명이 된다. 대구 경북이. GRDP도 8배 9배로 늘어난다. 현재보다. 이건 너무 지나친 연구 결과 아닐까요? 이건 도저히 믿기가 좀 힘들어서요. 이런 결과는. 그 부분은 아마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아주 최고의 효과를 기대했을 때 나온 기대 효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오게 될 권한과 특례 그리고 강화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권한이나 특례를 가져올 수 있게 되면 예를 들면 산업단지 개발은 지금보다 한 2, 3년 정도 더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세제 감면이나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완화를 지금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정부로부터 많이 이제 요청을 하는 각종 특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게 되어서 지역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각종 규제에 묶여있던 지역 개발도 지금보다 신속하게 추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그동안 사실은 대구와 경북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중복 투자를 해왔던 분야도 많습니다. 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도 좀 중복 투자를 해왔는데 이런 부분도 집중 투자를 통해서 발전 동력이 좀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대학이나 연구소, 또 기업의 R&D 역량들도 결집이 돼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효과들을 통해서 지역에 좀 안정적인 일자리들을 창출을 해내고 지역의 인재 유출도 막고 또 외부 인구도 좀 유입을 해서 인구가 아주 많이 늘어난다기보다는 현재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막고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총생산이라든가 취업자 수 이런 부분들이 지금보다 한 1.5배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내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앞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런 각종 권한과 특례를 받기 위한 특별법을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부 협의와 국회 과정에서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5번 질문, 6번 질문 앞에서 좀 중복이 된 것 같아서 그대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 주시죠. 예, 요즘 저희가 이제 도민분들을 만나 뵈면 통합을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또 반대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통합을 하지 않고 지금 체제 안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권기창 안동시장이 아마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대구와 경북이 점점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지금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지방 소멸이라든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재 지원 의지가 아주 강하고
또 우리 지역 외에 부산, 경남이라든가 대전, 충남 등도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이나 특례를 먼저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만 앞으로 더 소외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구 경북의 통합을 계기로 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권한과 재정을 받아오고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즉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더 나은 시도민분들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민분들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볼게요. 반대하는 측의 그 의구심이 있는 게 홍준표 시장과 이철우 지사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그 이면에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대권 도전을 위한 치적 쌓기.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특별시 시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철우 지사가 현재 그 통합시 시장 불출마를 선언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이 느껴진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보다는 아마 시장님, 지사님도 지금 대구 경북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도민 분들의 또 설득과 또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지사의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런 의도로 우리가 좀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려는 측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경상북도 정성현 행정통합추진단장과 함께했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최연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1000일이 훌쩍 지났죠. 1000일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지금 대구와 경북 우리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거의 매일 이슈를 다뤄서 오늘 좀 얘기가 길어져서 시간이 좀 오늘 적습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다는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조금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3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지난 8월 6일 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심 요충지 쿠르스크를 뺏겼어요. 뺏었어요. 러시아는 뺏긴 겁니다. 이게 러시아 땅이었는데 여기에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묻혀 있고 그리고 그 러시아의 3대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를 뺏긴 겁니다. 푸틴으로서 엄청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 11월 12일 쿠르스크 전투에 북한군이 참여했다.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북한군 이야기는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17일 에이테크임스 미사일을 미국이 허가했고 19일 날 에이테크임스를 발사합니다. 이날 또 러시아는 핵 교리를 개정했다라고 해요. 에이테크임스로 북한군 500명이 인민군이 사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미국의 측에서는 이거 확인되지 않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 그 다음 날 우크라이나는 스톰 섀도우라는 그 영국제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이 상태에서 뿌리 난 푸틴은 우리만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21일 날 러시아가 오레시니크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면서 이제 3차 세계대전 핵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전선에서 러시아가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체적으로는 좀 우세하다. 이 에이테크임스 미사일 발사 지난 19일에 했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지난 밤에 우크라이나가 또 발사를 했더라고요. 러시아를 향해서 에이테크임스를. 자,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게 앞으로 전쟁이 이제 더 확전이 되는지 아니면 이게 전쟁이 끝나려고 하는 건지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에이테크스 발사하고 뭐 우크라이나군은 뭐 이전에 하이마스라는 고속발사 미사일 체계가 있었어요. 그보다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한 300km 사거리 되는 에이테크스 또 스톰 섀도우 영국제에 한 250km 가량 되는 스톰 섀도우를 막 발사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전쟁이 더 격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이야기하는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 IRBM 이거는 미국의 방어 체계가 막지 못해 막 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극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영국제 미사일 발사하자 러시아는 극초음속 신형 무기를 또 대응하면서 이제 더 이상 러시아를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서방에 대해서 협박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맞죠. 왜냐하면은 여기 그 소위 얘기하는 그 러시아에서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이 초속 2-3km. 와. 1초에 이게 마십 이상이니까. 여기 앞에 다탄두 미사일이에요. 자탄이 들어있어서 살상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하나에 다 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와, 그래요? 이게 미국의 그 미니트맨 3가 똑같은 이제 ICBM인데 우크라이나에 가까우니까 ICBM이다 IRBM 이게 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IRBM 굉장히 이렇게 멀리를 할 수 있는 이게 유럽 전역을 다 커버하는 미사일을 쐈으니 유럽 전체가 다 경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예. 이게 상당히 무서운 미사일이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예. 자, 그런데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발사 30분 전에 미국에 또 알려줬다고 하는데 이거 보통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냉전이 끝나기 전에 이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실제 공격할 때는 그런 거 안 하겠지만 훈련한다고 잘못 눌렀는데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동으로 경보가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시스템을. 그래서 이번에도 발사 30분에 걱정하지 마라. 이거 실험용이니까 핵탄도 장착 안 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 근데 우리 마하 10이야. 너네 못 막아. 미국과 서방 진영에 러시아 푸틴이 이 무기로 미리 경고하고 위협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 극초음속 미사일 이건 뭐 요격이 안 되는 미사일이군요, 현재는. 현재까지는 러시아의 주장이기도 하고 미국도 이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요격하기 어렵다면 자탄이 최대 한 15개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에 핵탄두가 다 들어간다면 정말 무시무시하군요. 무시무시하죠. 자, 러시아가 미국보다 한 200-300개 정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핵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러시아가 더 많다고 미국보다 핵무기가. 자,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중국은 자기 부하처럼 부리던 북한이 러시아에 쫙 붙어서 전쟁 끝나면 재래식 무기니 뭐니 이거 군침 돌고 있으니까 속으로 지금 굉장히 뭐랄까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왜냐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버렸으니까 원래는 중국이 북한 통해서 동해로 나가고 싶어 했어요. 동해로 나가면 어디를 메울 수 있냐면은 소위 얘기해서 블라디보스토크를 포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러시아로서는 그 악몽이거든요. 지금 크림반도 얻고 부동항을 얻었다고 러시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블라디보스토크 포위돼서 못 나간다? 이건 악몽이죠. 이런데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 중국이 북러 밀착을 좋아합니까? 아니죠. 불편하죠. 더군다나 항상 세계는 북중러를 함께 묶어서 얘기해요. 그렇죠. 시진핑으로서 이 두 깡패 국가랑 같이 묶이니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요? 북중러? 그럼요. 기분 나빠요. 굉장히 러시아랑 그 국경 싸움하고 전쟁까지 벌였던 나라인데 그래서 사실 지금 신냉전 북중러라는 말이 사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북한과 중국의 교역량이 98% 이상이에요. 북은 중국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작년 러시아와 교역량이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5천만 원이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말도 안 되는 이 부하 같은 놈이 저쪽 붙어 있네 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북한이 이제 중국에 있어서 영원한 뭐 동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부하로 생각했는데 러시아랑 잘 지내? 손을 잡아? 이러니까 그렇죠. 미묘한 그런 생각이 좀 들겠군요.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그나저나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이번에 파병됐다 그런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 뭐 이거 의구심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거 확인된 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파병은 틀림없다. 대략 10,000에서 12,000명. 폭풍군단 3,000명씩 제대로 돼 있거든요. 4개니까 12,0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이 파병했어요? 이렇게 많이? 예, 12,000명. 근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전투로 들어갔다면은 앞으로 더 파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루스크로 이동한 거 확실합니다. 세 번째로 소규모 전투가 있었다. 이거 확실해. 요거까지만 알려졌고 실제로 어떤 역할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요. 어디는 뭐 공병단이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오는 뭐 개고기 통조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 있잖아요. 그거 페이크 뉴스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요? 북한에서는 개고기라고 하지 않아요. 단고기라고 해요. 단고기. 예. 그리고 부상당한 북한군이 증언하는 거, 그 우크라이나 군 공식 영상 아닙니다. 그 심리전이거든요. 민간단체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 우크라이나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안 합니까? 그리고 폭풍군단은, 이름만 폭풍군단이지 사실상 경보병이에요. 소총하고 뭐 60mm 박격포 정도밖에 없는 몸으로 때우는 부대입니다. 이게 뭐 산악훈련밖에 하지 않는 데라서 전투력이 아직 지정이 안 돼 있는 데입니다. 이 폭풍군단이라는 게 이게 막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기동력이 빠른 폭풍처럼 빨리 움직인다. 근데 이게 뭐냐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스탈린이 이런 얘기 했어요. 나쁜 사람이 한 명이 죽으면 비극이지만 100만 명이 죽으면 통계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막 사람으로 막 밀어붙이면 저쪽에 상대방이 쏘면은 그 어디서 쐈는지 확인하고 거기를 타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 인민군의 역할이 되는 거 아니냐고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 작전은 스톰 Z 작전이라고 해요. 여기에 우리 북한 인민 젊은 군인들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네요. 예.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뭐 마무리 말씀 한 말씀만 좀 해주고 끝내죠. 확실한 거는요. 지금 전쟁은요. 선과 악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선과 악의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나 관심을 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한 군이 가서 현재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걸 얻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더 국익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